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중부전선 최전방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휘관들에게는 내실 있고 탄탄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중부전선 최전방 관측소를 찾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대장과 사단장으로부터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는 내실 있고 탄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의 완전성, 준비의 철저성이라는 말로 내가 이제 강조를 하고, 그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소위 실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야전에서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들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새로 설치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군단장, 사단장과 함께 토의했습니다. 생활관에서 만난 장병들에게는 자발적인 군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군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군인으로 또 군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군기가 선, 또 사기가 높은 기강이 선 그런 군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에 앞서 한 장관은 육군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호국훈련에 여념이 없는 지휘관과 참모들을 만나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실전적이고 야무지게 훈련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 K2 흑표전차가 오는 2017년까지 실전 배치됩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84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 K2 흑표전차 100여 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파워팩은 K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함께 일컫는 것으로 현재 실전 배치가 시작된 K2 전차 1차 양산분 100여 대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돼 있습니다. 1차 양산분은 지난 7월 육군 24단의 13대가 실전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가 모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2차 양산분의 배치는 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기동력과 화력, 방호력이 향상된 첨단 주력 전차를 비로소 우리 힘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기갑 전력을 질적으로 극복하고 노후화되어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구형 M계열 전차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이지스-3 세척에 장착될 이지스 전투체계를 FMS 대외 군사 판매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지스는 함정의 핵심 장비 체계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필수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에 따라 2010년 1월 세종대왕함, 2011년 6월 율곡 2함에 이어 서해 유성룡함을 진수하고 전력화시킨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체계가 탑재된 광개토3 배치2가 전력화되면 수상, 수중,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탄도탄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요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가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이날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 105mm 곡사포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과 중장기 국방기술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2014-2028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도 보고됐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2014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포항 인근 해상과 해안에서는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 상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상륙작전 지휘를 맡고 있는 독도함에서 양희룡 기자가 전합니다. 11월 18일 오전 6시 동이틀 무렵 독도함 갑판에서 UH-60과 UH-1H 등 상륙 기동 헬기가 돌격 준비를 합니다. 해병대 상륙군도 출정 명령만을 기다리며 헬기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독도함 경납고에서는
상륙군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를 고속공기 부양정 일명 솔개가 힘차게 시동을 겁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2014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합동 상륙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해안 상륙을 위한 결정적 행동의 날. 출정 명령과 함께 고속공기 부양정이 세찬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로 돌진하고 상륙군을 태운 기동 헬기도 상륙 해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이들은 육군 공격 헬기의 엄호 속에 적의 후방 지역을 탈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최강의 해병대 부대로서 임무가 부여된다면 즉각 출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독도함에 마련된 상륙작전 지휘소에서는 해상과 육상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실시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독도함 상륙작전 지휘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도함은 상륙작전 지휘는 물론 각종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기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지휘소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상륙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적인 가치는 강한 훈련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각자 주어진 임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며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호국 합동 상륙 훈련을 통해 한국군 단독 상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동 작전 능력을 배양하여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습니다. 상륙작전은 상륙작전 부대를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투입하기 위한 해군의 작전입니다. 육상으로 투입된 상륙작전 부대는 이후 해병대 주도로 작전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상륙 해안에서 김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이 밝아오자 작전명 결정적 행동이 시작됩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연막을 뿌리며 해안으로 일제히 돌진합니다. 해군 함정의 함포 사격과 항공전력의 지원을 받으며 해안에 상륙합니다. 장갑차에서 장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신속하게 해안을 장악합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장병들이 적 후방에 침투, 적을 고립시키고 병력 증원을 차단합니다. 육해공군의 신속한 입체 작전에 적진은 순식간에 점령됩니다. 우리 군 단독으로 펼쳐진 이번 훈련에선 육해공군의 통합 화력 지원하에 합동 상륙 작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실전과 같은 합동 상륙 작전으로 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자 공기부양정 솔개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상륙합니다. 2600톤급 상륙함 향로봉함은 전투지원 장비를 수송하고 대대적인 화력 전개 끝에 작전은 1시간 반 만에 종료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해군과 해병대 병력 1,900여 명을 비롯해 독도함 등 해군 함정 20여 척, 항공기 40여 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호국 훈련은 지난 15일 시작돼 20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 참전 유공자 10쌍을 모시고 종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 회혼예를 가졌습니다. 60여 년 동안 함께해온 부부를 위한 예식인 회혼예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정복과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노년의 부부가 헌병 예도단이 꾸미는 환영문을 통과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부부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했던 10쌍의 부부 참전 유공자들. 서울지방보훈청이 이들 부부 유공자를 대상으로 혼인한 후 60년을 회로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회혼례를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6.25 때의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서로가 이제 사랑의 싹을 틔웠습니다만은 전쟁 직후에 결혼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이제 이분들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행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의 감미로운 축가가 이어지자 유공자 부부는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날 회혼리를 올린 부부 중 최고령자인 김운한, 김운산 부부가 케이크를 자르며 예식의 분위기를 띄웠고, 이용덕 유공자가 전쟁 당시 간호장교였던 부인에게 60년의 소중한 약속이라는 편지를 낭독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 그 회원식에는 옛날에 상당히 드문 얘기입니다. 결론세계는 60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대신 얼마나 고맙소. 그리고 또 와서 기쁘게 사진도 찍어주고 또 여러분의 인터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살 맛이 납니다. 이번 회혼례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60년을 함께한 6.25 참전 부부 유공자를 위한 일반인들의 봉사와 재능 기부도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용학과 대학생들이 부부 유공자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맡았고, 실버 합창단이 축가를, 모범운전자연합회 택시기사들이 교통편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7월 6.25 참전 부부 유공자 45쌍의 위로연을 개최하기도 했던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유공자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가 정착되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공군이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한국공군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 구역의 중첩,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우주 무장화, 현대전 양상 변화에 따른 공중작전.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를 보호하고 공중작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항공우주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등 항공우주법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마련했던 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입법에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작전 체계에도 적법한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국제법은 국가 사이의 우발적 충돌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변 국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우주 잔해물 추락이나 위성신호 방해 등 우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국방안보 분야를 포함한 모든 우주 개발을 미래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세우고 안보 위협에 대비한 우주 감시 전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적 전차의 기동은 철저히 봉쇄하고 아군 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보장한다. 육군 5공병여단은 장애물 폭파 훈련을 통해 전투 공병의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에는 육군 5공병여단이 실시한 장애물 운용 극복 훈련을 소개합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First in, last out. 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제일 나중에 나온다. 적군의 기동을 저지하고 아군 부대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하는 육군 5공병여단. 폭음이 지축을 뒤흔드는 공병여단의 대기동전 장애물 운용 극복 훈련 현장입니다.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한 상황, 싸늘한 분위기가 전장을 감돕니다. 북한군 기갑부대가 기동해 옵니다. 공병 장병들이 적 기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뢰지대를 구축합니다. M14와 M19 대전차 주례를 신속히 설치하고 은폐엄폐합니다. 적이 지뢰지대에 봉착하자 기동이 지연됩니다.
M16A1 대인지뢰는 철제구슬 700개를 사방에 뿌리며 전차 주위 병력들을 제압합니다. 대전차 지뢰지대를 통과한 적 트럭은 그대로 폭발해 산산조각납니다. 곧이어 500MD 토우형 공격 헬기가 적 전차에 토우 공격을 가합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적 부대. 하지만 5 공병여단의 장애물 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M180 도로 대화구 키트로 적 기동을 다시 저지합니다. 폭 10m, 깊이 3m의 화구가 형성돼 적 전차는 본래 기동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이번에는 액체 폭약 도로 대화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깊이 5m의 화구가 형성돼 적 전차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협곡. 그러나 이미 도로 낙석 고보를 위한 폭파 회로를 설치해뒀습니다. 여단은 작전부대가 전장 지역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개척하는 등 작전부대의 대기동 기동전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장의 시작과 끝을 책임자는 의식을 갖고 군단 작전의 결정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반격, 낙석으로 공격 작전 기동이 불가능한 지역을 공병여단의 중장비들이 말끔히 개척해냅니다. 아군 부대가 정리된 기동로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적의 지뢰지대, 코민스를 통해 통로를 만듭니다. 폭발과 함께 길이 40m 이상의 안전한 기동 지역이 확보됐습니다. 기갑부대가 건널 수 없는 험지를 만나자 K1 교량전차가 등장합니다. 60톤까지 버틸 수 있는 가위형 교량이 펼쳐지고 길이 22m의 다리가 완성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한 마지막 지뢰지대. 미클릭의 차례입니다. 95% 이상의 지뢰 제거율을 자랑하는 미클릭에서 로켓이 발사됩니다. 로켓에 연결된 선형 C4 폭약이 터지며 100m의 기동로를 확보합니다. 미클릭의 활약으로 전투력을 보존한 기갑부대가 목표 지점을 탈환합니다. (14년) 장애물 극복 시범식 훈련을 보게 되어서 공병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고 앞으로의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군호 공병여단은 전면전 상황, 대기동전을 가정해 장애물 운영과 극복을 위한 실물 폭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유사시 공병부대의 효율적인 장애물 운영 방안과 군단 작전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고가의 전차나 어떤 위력적인 장비도 전투 공병의 기동로 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육군호 공병여단의 실전을 방북해 하는 이번 장애물 운영 극복 훈련은 군단 작전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은 노량 해전에서 외적의 탄환에 전사했습니다. 그로부터 416년이 흐른 지금도 충무공의 리더십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염려했던 충무공의 고귀한 군인 정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군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